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나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나의 키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성인이 돼서 성장판이 닫혀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영상을 봐도 아주 극대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성장판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른 자세를 찾음으로써 숨어있는 키를 100%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큰 어른이던 아니면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는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키가 크는 데 있어서는요,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가 보통 70~80%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유전적인 요소가 아닌 나머지 20~30% 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첫 번째, 영양이 되겠습니다.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밸런스가 맞는 골고루 먹는 그런 식습관인데요. 뭐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 5가지의 여러분들의 체내에 필요한 것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키를 자라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죠? 뼈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뼈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칼슘과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의 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야채를 골고루 먹는다. 특히 색깔별로 다양한 야채를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몸에 필요한 그런 모든 영양소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계절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과일들보다 계절 과일을 먹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과일에 들어가 있는 가장 풍부한 영양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패스트푸드, 영양가는 없으면서 칼로리만 높은 그런 것들은요,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중에서 가장 또 보편적으로 같이 먹는 게 뭐죠? 바로 소다죠. 소다는 이제 탄산음료를 말하는데,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술이나 다른 커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다른 음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체내에 있는 칼슘을 배출시키는 그런 나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피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술이나 아니면 이런 탄산음료는 안 마시거나 정말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성장기에 그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영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휴식입니다. 이 휴식은 바로 잠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sleep. 여러분들이 자는 사이에 그런 성장판이 자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자는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키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바로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결국은 잠을 많이 잔다고 그냥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온다기보다는요, 깊은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잠을 자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것은 이미 잠자리에 좀 일찍 드는 것, 그리고 잠 자기 전에 여러분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혼란시키는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 밤늦게 게임을 하고 잔다든지, 아니면 밤 늦게 카페인을 마셔줘서 이제 각성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걸 금지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또한 흡연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수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흡연을 한다고 하면 흡연은 또 넘버1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네요. 청소년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이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키 크는 것뿐 아니라요, 근육이 성장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을 하고 자는 동안 이 몸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습관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키가 자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러려면 몸의 기능이 다 제대로 활동이 돼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성장판을 자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동작들,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성장판은 사실 연골 조직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몸은 연골 조직도 포함해서 사실은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자극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 영양 공급이 당연히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장판의 어떤 연골 역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동들이 사실 많지만요, 이 관절들, 특히나 무릎 관절이나 어떤 팔꿈치 관절, 이런 관절들을 자극시켜주는 운동들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사실은 한방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운동의 강도가 너무 세도 그것이 너무나 큰 그런 근력 운동이나 웨이트가 될 경우는요, 뼈가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비대해지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이런 청소년분들이나 어린이는요, 무겁게 무게를 바디빌더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중강도의 운동을 하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한 조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점핑 동작이 들어가게 되는 이 조깅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 하체의 움직임과 여러분들의 이런 관절 사이에 있는 성장판을 자극을 시켜주면서 이 키가 자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넘기 또한 굉장히 좋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인데요. 줄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체에 있는 그런 성장판을 자극을 시켜주면서 키 크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면 어떤 혈자리나 그 위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무릎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무릎이 이렇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무릎은 위쪽 허벅지 쪽과 아래쪽 정강이 쪽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주변에서 이 위쪽에 양쪽의 혈자리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양쪽의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혈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서 자극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요, 그러지 않으셔도 사실 이 주변의 어떤 근육만 사실은 자극을 해주셔도 혈액순환이 충분히 또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만 해주셔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과 마찬가지로 아래쪽 그리고 위쪽 그 혈자리는 혹시나 그냥 그 근육들, 이 근육들만 자극을 해주셔도 사실은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촉진이 되고 그 부분이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부위, 바로 관절들입니다. 그래서 성장판 자극에 가장 좋을 법한 그런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스쿼트입니다. 여러분, 스쿼트를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골반부터 시작해서 무릎, 이 모든 곳을 자극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스쿼트를 해야 하느냐? 스쿼트 점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쿼트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앉으면서 힙이 뒤로 빠지면서 무게의 중심이 뒤꿈치와 엉덩이 쪽으로 쏠려야 하는데, 간혹 많이 하는 실수들은 이렇게 무게가 앞쪽으로 실려서 무릎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어깨 뒤로 말고 귀에서 멀어지게 놓고 가슴 펴고 복근 당기고, 이 상태에서 쭉쭉쭉쭉 뒤로 내려가서 화장실에 앉듯이 이렇게 자세를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후 호흡하면서 양손을 천장으로 뻗으면서 내려올 거예요. 후, 그리고 발 뒤꿈치는 까치발을 해서 들어줍니다.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고, 만약에 점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려갔다가 후 점프, 후 점프, 점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바로 뒤, 힙과 그리고 허벅지, 그리고 이 뒤꿈치 쪽에 실려 있습니다. 후, 후. 손을 이용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점프 스쿼트를 하면 여러분들의 이 관절, 이 하체 쪽으로 특히 많은 그런 성장판 자극에 효과적인 동작,
플러스 여러분들이 체지방을 감량하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바로 벌피예요. 벌피 동작은 비단 하체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의 상체, 어깨 그리고 팔꿈치, 팔목 이 모든 관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동작 또한 여러분들의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 동작을 통해서 성장판도 자극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벌피 동작에는요, 총 3가지의 동작이 들어있습니다. 플랭크, 그리고 스쿼트 트러스트, 그리고 합, 이 3가지의 동작인데요. 먼저 플랭크 동작은요, 손을 땅바닥에 짚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란히 일자가 되는 이 동작이 바로 플랭크 동작이 되겠습니다. 어깨부터 여러분들의 그 팔꿈치, 그리고 손목까지 나란히 일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돼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린 들어올 거예요. 이 동작이 스쿼트 트러스트라는 자세입니다. 스쿼트 트러스트 자세로 온 후에 일어나면서 제자리에서 후 합하는 자세, 점프하는 자세, 이것이 벌피가 되겠습니다. 동작을 이어서 보면요, 손 짚고 점프 합해서 내려가서 플랭크, 그 다음에 스쿼트 트러스트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후 점프해서 합으로 끝나는 이 자세. 처음에 안 되는 분들은 천천히 걸어도 돼요. 걷고 플랭크, 다시 걷고 스쿼트 트러스트, 위로 올라와서 후 합. 이 동작이 된다면 내려가서 점프 합, 그리고 올라오고, 올라왔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 무게중심이 힙 쪽, 엉덩이 뒤쪽으로 가서 무릎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후 점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통하면 여러분들의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까지 자극을 해서 성장판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이니까요. 맨몸으로 하루에 30초 아니면 1분씩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식단과 함께 병행하면 키가 커지는, 그리고 살도 빠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히나 다 자란 분들한테 좋은 것은요, 바로 바른 자세. 키가 다 컸건 안 컸건 자세가 비뚤어지면요, 당연히 척추가 휘어지고 골반이 삐뚤어져서 내가 제대로 나오는 키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자세에 관한 영상은 제가 우측 상단에 또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자세를 먼저 고치어서 키를 극대화시키실 분들은 그 영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의 키에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들, 그리고 영양, 식단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